Cadillac, Cadillac, Cadillac. Got me a Cadillac car. Oh, I've got me a Cadillac, Cadillac, Cadillac. Look at me, mister, I'm a star. Look at me, mister, I'm a star. I'm a star. 엔진이 이게 지금 6.1L 엔진이에요. 대배기량에다가 슈퍼차저까지 올라갔는데 네. 블록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엔진의 포지션도 이게 웨썸프 방식이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웨썸프 방식이라는 걸 감안해서 슈퍼차저까지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높아 보이지 않죠. 네. 저기 보시면 여기 슈퍼차저라고 써 있죠. 네네네. 슈퍼차저. 그러니까 요 공간이 네. 요 공간이 우리 예전에 이제 선이 서지 탱크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이 압축된 공기를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요게 이제 그 캠샤프트 같이 생긴 날개가 네.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생성시켜서 네. 압축해서 공급을 하는 네. 거죠. 이 벨트로 여기 보시면 이 벨트가 여기 크랭크 축 네. 여기에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 얘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 공기 펌프가 돌면 네. 공기 펌프가 돌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고 네. 빨아들여서 여기 에어 클리너가 있고 네. 에어 클리너 바로 앞에 여기 지금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공기를 열로 흡입해서 그렇죠. 이렇게 슉 빨아들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보차저는 배기압을 이용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엔진 동력으로 컴프레셔를 회전시켜서 슈퍼차저 방식으로 과급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방식은 근데 이 비슷해요. 그 네. 흡기관 두께가 상당하네요. 예. 뭐 우리 이제 편집자님 팔뚝만 한데 팔뚝가 더 굵네요. 그러네. 더 좋군데요. 야, 네. 6,200cc의 엔진의 과급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슈퍼차저 용량은 1.7L로 네. 배기량 대비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엔진은 그 콜벳 G06에 사용됐던 엔진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또 유명한 엔진인데 네. 굉장히 그 배기량에 비해서 크진 않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슈퍼차저에도 여기 이런 거 보이네요. 요게 네. 그 터보차저의 웨이스트 게이트 그 다이어프램 같은 건데 네. 요거를 이렇게 그 기압 차이 네. 대기압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네. 예, 그럼 당기면 그러니까 진공으로 당기는 거죠. 네, 진공 네. 방식으로 이렇게 당기면 요 밸브를 열어서 네. 필요 없는 배압을 빼버리죠. 네. 그래서 부스트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요게 그 출력 대비 배기량 대비 출력으로 보면 한 0.2바, 3바 그렇겠죠. 그 이상 안 넘어가는 보통 거예요. 6,200cc NA로 잘 뽑아내면 실제로는 600마리까지 뽑을 텐데. 보통 제 ML63이 네. 510마력이니까 그 정도가 이제 자연흡기의 가장 표준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한 500이나 550 그 사이를 뽑는다 치면 얘가 650이라는 이야기는 부스트압을 한 0.2바나 0.3바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줬다는 얘기네요. 예, 보통 이제 슈퍼차저를 쓰게 되면 그 슈퍼차저 없는 차에 슈퍼차저를 달면 네. 한 0.5바까지 쓰면 그렇죠. 그 출력이 한 1.5배로 뻥튀기가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네. 예, 슈퍼차저 세팅을 했다. 장점은 꾸준히 출력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네. 거, 열에 상관없이. 네. 예, 그다음에 단점은 슈퍼차저의 효과가 아주 확 오지는 않는다는 근데 거. 이제 슈퍼차저 효과가 넘어오면 그렇죠. 고 RPM으로 갈수록 출력이 확 올라가서 맞아요. 예? 제어하기가 고 RPM에서의 제어성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크랭크 축이 도는 만큼 얘도 돌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얘가 6,000rpm 돌면 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네. 그러니까 얘가 3,000rpm보다 2배로 돌면 얘도 3,000rpm보다 2배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출력 상승 효과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고 RPM에서의 제어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공기가 너무 많이 압축이 돼도 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안정성으로 운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휠하우스가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제작된 자석 붙이고 오시려고 그러는 거죠? 알루미늄 한급이에요. 안 붙어요. 딱. 뻥치지 마세요. 예. 자, 이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싹 작은 미끄러지네. 소리일 뿐. 놔보겠습니다. 미끄러지죠? 예, 용접 예, 예. 부위도 없고요. 이걸 전체를 단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예. 압축 주조가 방식인 것 같죠? 압축 주조. 야, 칠도 참 이쁘게 해놨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이캐스트를 이제 주조라 그러고 네. 단조는 이제 두드려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조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압축 주조를 하게 되면은 주조인데 뭐 단조의 효과도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거 좀 애매하고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캐딜락이 하우스를 네. 전부 이렇게 통짜로 알루미늄 만큼. 근데 완전 통짜는 아니에요. 그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예. 하우스만 통짜예요. 네, 네. 하우스만. 그러니까 여기 차대하고는 또 다르게. 예, 이 차대는 네. 금속입니다. 자석이 네, 잘 차대는 붙어요. 금속이고요. 여기도 네, 거기도 금속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그 엔진룸 안쪽에 보면요. 네. 아, 여기 보이시죠? 우와 이거. 무려 카본입니다. 네. 이거. 남자는 카본. 예. 와 차량 이거.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인데요. 카본으로 안쪽을 싹 둘렀습니다. 보통 이 안쪽은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정말 멋진데요. 리얼 카본으로 꽤 두껍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본넷. 카본 시트지 붙인 거 아닌가요? 에이, 아닙니다. 리얼 카본입니다.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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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넷도 한번 붙여보세요. 이것도 알루미늄 가끔입니다. 예. 그러게요. 네. 얘가 띄어놓네. 예.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차네요. 예. 이게 슈즈 박스인 것 같고요. 네. 슈즈 박스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CU가 저기 안에 있네요. 네. 아 저기 이슈인가요? 예, 여기에. 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있고요. 네. 배터리는 역시 무게 배분을 위해서 뒤쪽에 뒤로 가 있나 봅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안쪽에 저 둥그런 저 냄비 같은 거좀 네, 네. 저게 하이드로백이죠. 되게 크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그 성능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네. 아주 넓적하고 그렇죠. 예, 강한 하이드로백을 집어넣네요. 쟤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 그러게. 그 액추에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 뭐 조종하는 그게 있나 봐요. 지금 단순히 대기압 방식의 하이드로백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안에 조종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자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공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순히 진공 방식으로 네. 대기압 이용해서 그냥 페달 담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압력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과급 엔진들은 네. 하이드로백 이 진공을 이용한다는 게 네. 흡입할 때 그렇죠. 흡입할 때 그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 진공을 빨아당기는 진공을 이용해서 저기 그 하이드로백에 진공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달을 좀 더 약한 힘으로 눌러도 세게 네. 누르게끔 담력을 잡아주는 건데. 네네. 근데 네. 과급 엔진들은 네. 이곳에 진공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네. 그래서 저기에 진공을 만들어 놓으려면 네. 저기에 진공을 만들어 놓으려면 그냥 연결해서는 안 되고 진공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필요 없는 것들을 빼주고 네.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네. 그 역할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6200cc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꽉 차 보인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게- 이 슈퍼차저가 올라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드라이 썸프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포지션이 높은 건 아니다. 네. 엔진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이게 648마력을 6400rpm에 쏟습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하죠. 87.2kgm 의 토크를 발휘하는 네. 그야말로 아주 화끈한 엔진입니다. 네. 우리가 트랙에서 정말 그 화끈함은 실감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차를 올려보죠. 브레이크 로터가 엄청나게 큰데요. 네. 고성능 차 잡습니다. 지금 제 손이 네. 대략 한 뼘이거든요. 한 뼘 네. 20cm거든요. 센터에서 끝까지가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9cm면 한 380파이 정도. 380에서 390, 네. 그 사이겠는데요. 와, 정말 큰데요. 차 있으니까 한번 재볼까요? 30cm 차 있으니까. 아, 예. 제가 39 걸겠습니다. 빨리 내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39.5에 걸겠습니다. 39네요. 네. 390. 390mm. 네. 네, 제 눈자는 아직. 예. 우리 서킷을 이제 두 랩을 탔는데, 네. 뭐 손상된 부분도 별로 없고요. 네. 열 변형 온 것도 없고. 근데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여기 패드가 있는데 네. 패드가 새거 상태는 아니에요. 두께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달았는데 조금 더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저 완전 바닥까지는 안 쓰니까 그렇죠. 한 70% 쓴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그래서 썼네요. 네. 사실은 트랙 들어오기에는 좀 많이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보통은
절반 이상 남아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때 열이 많이 나니까 얘가 살짝 열 팽창을 하거든요. 얘가 그렇죠. 옆으로 팽창을 하다가 또 이제 직선도로 달리고 브레이크 안 밟을 때는 식으니까 얘가 또 덕트까지 있어서 그렇죠. 잘 식히거든요. 잘 식히니까 예? 또 수축이 빨리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패드면하고 로터면하고 살짝 간극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간극을 브레이크 오일이 밀어서 이 패드가 다시 붙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유격이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브레이크액이 사실은 그 페달 담력, 예. 그 위치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네, 그래서 위치만 차이가 나는 거고 네. 힘을 받았을 때 뭐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블 브레이크라는 게 딱 치고 좀 더 들어가냐면 얼른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잠깐 뺐다가 다시 밟아주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 위치마다 생긴다 그러면 그 브레이킹 포인트 가기 전에 악셀 밟고 가면서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 한번 톡 쳐준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압을 채워서 여기를 딱 다시 만나게 해주는. 예,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뭐 일반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일반 도로에서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이 차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네. 트랙에서는 뭐 조금 거슬릴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네. 6피스톤 방식이고요. 아, 브렘보네요. 브렘보네요. 네, 네, 네. CT6에서도 브렘보 들어갔고. 네. 뭐 고성능 브레이크는 이제 브렘보로 대동 연결하는 거니까. 네. 브레이크 로터도 크지만 캘리퍼도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캘리퍼만 크고 또 패드가 작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건 패드도 상당히 네, 큽니다. 보통 양산 모델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길이가. 네. 근데 패드 안에 닿는 면은 이 겉보기 패드 이거 금속 플레이트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도 이제 골고루 눌러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제동에 대한 효율성은 확실히 네.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게 그 맥퍼슨 스트로크 방식인데. 네, 저기 여기가 이제 맥퍼슨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멀티링크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맥퍼슨 스트로크 방식으로 이제 스프링하고 댐퍼를 일체화 시켜놓고 네. 아래쪽에 피벗으로 두 개의 링크가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게 총 3개의 그 이음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3 시리즈도 그렇고 뭐 네. BMW도 그렇고. 그러니까 맥퍼슨 스트럿 중에서 운동 성능이 아주 돋보여야 되는 차들이 네. 이런 이렇게 세팅을 많이 이제 합니다. 원래는 로어암이 이렇게 가서 그냥 하나였던 게 네. 이걸 찢어 놓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찢어놓는 이유야 뭐 세팅의 어떤 그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고,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상황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링크를 하나의 피봇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성능 차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3 시리즈 이후에 이런 세팅을 많이 가져오고 하고요. 지금 여기 조인트도요. 네. 일반 우레탄 조인트가 아니라 네. 이게 볼 조인트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통 그 필러볼이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필러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우레탄 부싱으로 기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서스펜션 필러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요 고무가 없고 빠져 있고 요 안에 이제 그 볼 조인트가 그렇죠. 돼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 조인트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 윤활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 그리스를 고무 봉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순정 세팅이니까 내구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필러볼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뭐 돌이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은 긁혀요. 예. 그래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레탄이나 이런 고무에 비해서 진동을 받아들이는 레인지가 좀 좁거든요. 네. 그래서 내구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이렇게 좀 보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 필러볼을 안 쓰고 고무 부싱을 쓴다든지 좀 강하게 쓰려면 우레탄 부싱을 쓴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무 뭐 우레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고무 같은 경우는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받았을 때 컴플라이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너클 쪽이 그 로터 쪽이 뒤로 밀릴 거잖아요. 밀리면서 여기도 변형이 생기고 여기도 막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 변형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를 연구를 해서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뭐 부싱의 강도도 정하고 막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볼 조인트는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아예 제로예요. 그래서 서스펜션 동작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필로어볼을 네. 무른 서스의 어떤 세팅, 그러니까 네. 그 일체형 서버로 바꾸지 않고 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른 서스펜션의 차량에 네. 필로어볼을 바꾸는 세팅을 많이 하시죠. 네. 예. 네. 네. 근데 이 차는 이제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롤 광성이 강하지만 네. 역시 또 이런 볼 조인트로 네. 유격 없이 네. 딱 타이트한 어떤 조향감을 조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이 강하면 네. 강한데 여기가 흐느적거리면 왜 근육은 강한데 어깨 그 그렇죠. 관절이 그냥 힘을 못 쓰죠. 쓰는 네. 것처럼 네. 얘가 따로 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막 하체가 덜렁덜렁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핸들링이 정확하게 반응이 안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확한 피드백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다 조여놓은 거죠. 지금 너클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두 개 링크 다 알루미늄. 예, 다 합금으로 돼 앞에는 있습니다. 다 알루미늄이고, 네. 이 타이로드 엔드 쪽만. 네, 요거만 이제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 스티어링 기어는 렉 타입이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서브 프레임이 되게 튼튼합니다. 역시 캐딜락 최근에 그 보여주는 캐딜락 차의 서브 프레임은 진짜 단단하네. 이 안쪽에 그 알루미늄 얘도 알루미늄, 예. 형상이 아주 그냥 두껍게. 그래서 그 엔진룸을 밑에서 못 보게. 네네. 근데 아래쪽 서프레임도 지금 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예. 지금 최근에 그 캐딜락 차들이 보면 알루미늄을 진짜 아낌없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알루미늄을 진짜 아낌없이 쓰는 것 네. 같아요. 예.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알루미늄 광산하는 이슈를 했는지. 아, 그러게요. 네,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성능 차들의 드라이 펌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웨 펌프 방식은 이렇게 오일팬이 높잖아요. 밑으로 들어가고. 지금 네. 그쪽보다 이쪽에서 보시는 게 그렇죠. 예. 더 잘 보일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오일팬이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일이 저 안에서 이제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횡재를 받았을 때 오일 펌프에 의해서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엔진이 과열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오일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차 고동도 별로 안 좋아지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드라이 펌프 방식이 아니냐? 근데 이런 세단에서 뭐 보통 드라이 펌프 방식은 잘 쓰질 않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드라이 펌프 방식을 쓴다고 하면 이 두께가 다 없어지진 않고요. 한 요만큼 10cm 정도가 그렇죠. 없어지겠죠. 근데 없어지는데 이 공간을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다 만들지 참 고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되려면 이제 또 그 다른 서지 탱크에서 끌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인도 또 만들어야 되고. 라인하고 펌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M5, F10 M5도 드라이 펌프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잠시 있었다가 그냥 다음 세대도 그런 소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그런데 아마 승용에서 드라이 펌프로 나올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웹 펌프로 것 계속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이런 형상으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요. 두껍네요. 네, 일단 두께는 좋습니다. 두껍습니다. 네. 그다음에 링크가 앞쪽 뒤쪽보다는 앞쪽이 약간 좀 길게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요게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되는데 자석으로 된 점성체. 네. 걔를 전기 고문하는 거죠. 그렇죠. 전기를 지지면 바로 반응하는 1000분의 1초 만에 반응하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CTS-V의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트랙 모드에서도 약간 좀 단단함이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차피 유체가 아니고 유체 저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면 그 제어적으로 트랙 모드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랙 모드는 일반 그 공도에서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했으면은 전반적인 그 트랙에서의 퍼포먼스가 되게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후 롤 강성은 잘 맞아 있어서 루트라라는 성향은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트랙에서도 편안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조여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단으로서의 조율이라든지 밸런스를 생각하면 뭐 지금 세팅도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앞쪽 여기가 지금 멀리서 보면 굉장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숭숭숭 뚫려 있죠. 공기 흐름에 거의 방해가 안 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캐딜락의 설명으로는 요 마크가 있잖아요. 네. 공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크 사이즈까지 줄였다고는 하는데 커요, 근데. 예, 지금 좀 커 보이네요. 네, 예,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뭐 그래서 저기 안에 보시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예, 밑에 들어가는 공간에서 네. 앞으로도 들어가고 네. 밑으로도 빠지죠. 네. 예. 밑으로 빠지면 우리 이 언더커버를 떼놓은 게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앞에 구멍이 쑥쑥쑥 뚫려 있잖아요. 네. 예. 뭐든지 고성능 차는 출력, 뭐 과급,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공기 냉각, 네. 예, 그러니까 과급되고 압축된 공기를 냉각하는 그 냉각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트랙에서 타보니까 오일 쿨링이 조금 더 부족해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부족합니다. 예,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온도가 너무 빨리 오르고 네. 오른 온도가 또 빨리 안 빨리 안 떨어집니다. 식어요.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네. 130도가 너무 빨리 도달을 하고 그러니까 130도는 괜찮은데 135 넘어가면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140까지 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30도가 너무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 120 위로 안 올라가게 그러니까요.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일 쿨러의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네. 오일 냉각 효율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양쪽으로 해서 트윈 머플러로, 그러니까 이게 8기통이니까 4기통 4기통 네. 이게 매니폴더가 나뉘어서 네. 양쪽으로 빼고 있죠. 네. 그럼 한쪽 라인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네. 총매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배기 매니폴드에서 네. 여기가 이제 촉매죠. 네. 예. 그다음에 한번 끊어지고 네. 여기가 산소 센서고요. 네. 예. 쭉 가서 쭉 가서 잘 구워졌어요. 지금 뭐 네. 특별히 높 보이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네. 중간 딱 이음새 부분 이음새도 다 붙어 있죠, 지금. 예. 약간 녹이 좀 비춰지긴 하는데 네.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고요. 이렇게 쭉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쪽도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얘도 지금 중간 이후에 네. 가스켓으로 연결한 부분이 없어요. 네. 예, 하나로 다 연결해서 네, 용접이 네, 됐고요. 네. 그래서 이쪽- 이제 만약에 머플러가 빵꾸가 나면 녹슬어서 빵꾸가 나면 네.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갈아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빵꾸는 좀 그렇고 구멍이 나요. 빵꾸가 뭡니까? 빵꾸가. 아, 자 여기 이게 네, 또, 이제 네. 가변 플랩이죠. 이런 게 달려 있으면 이제 가변 머플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요게 전자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예, 요게 상황에 따라서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기 스위치죠. 이제 밸브가 있어서 네. 막았다가 네. 열었다가 네. 막았다가 열었다가 이제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럼 배기가스 열로도 나오고 네. 여기만 나오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이쪽도 동일하게 네. 또 이렇게 가변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디퍼런셜을 보시겠습니다. 디퍼런셜 케이스인데요. 네. 보통 이런 고성능 후륜 구동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에는요, LSD가 그 디퍼런셜에 일체형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LSD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네. 센서고요. 네. 요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다판 크러치 방식으로 그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역할을 해주는 그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좌우 구동에 대한 어떤 토크가 달라질 경우에 디퍼런셜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네. 아니면 이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요, LSD가 들어가는 방향 쪽의 드라이브 샤프트는 좀 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요. 네. 그리고 반면에 디퍼런셜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판 클러치로 출력을 끊고 있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뭔가 아무래도 이제 양쪽에 이제 약간의 출력에 따른 불균형이 생기는가 보죠. 토크 스티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토크 스티어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께를 달리 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앞에 네. 볼 조인트 부싱을 이야기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네. 여기는 여기는 고무 일반적인 부싱으로 돼 부싱이고 있네요. 여기는 볼 조인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조인트 방식으로 해놓으면 유격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타이트한 동작을 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링크가 이게 또 몇 개인가요? 괜히 많다고 하고 싶은데요.
요거 로우암 하나 있고요. 로아는 앞쪽에 두 개 있습니다. 위아래. 두개 체결돼 있고 그 그다음에 위쪽으로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또 저기도 있네요. 어디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위아래 네. 여기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개. 네. 파이브 링크 방식이네요. 네, 네. 네. 전형적인 이제 멀티링크 고급차에 들어가는 네. 멀티링크 방식이고요. 너클만 빼고 나머지는 주철로 돼 있어요. 네. 너클은 알루미늄만큼인데 나머지는 이제 주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아, 이게 볼 조인트라고 지금 막 움직이시는가 알 수 있는 게 움직이면 네. 얘가 움직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볼 조인트 특징이에요. 예, 맞습니다. 가운데 볼이 있고 이게 그런 식으로 예, 움직이잖아요. 동작을 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공을 감싸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그 얘는 안 방식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예. 요거는 이제 그 탄성에 의해서 막 네. 붙잡고 있기 네, 때문에 안 네.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또 이게 네. 볼 조인트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뒤쪽이 좀 짧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면에 후륜 스테빌라이저 두께는 약간 얇습니다. 역시 소클 쇼버, 마그네틱 와이드 컨트롤, 네. 후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의 롤강성은 잘 맞아 있어요. 네, 좋아요. 굉장히 아주 뉴트럴한 좋아. 성향을 네,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서킷 퍼포먼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후륜 쪽에 그 DSC를 해제하게 되면 네. 아주 보기 좋게 날아갑니다. 정말 재미있게 흐릅니다. 그래서 카운터 정말 멋있게 잡으실 수도 있고 또 드리프트 탑재하신 분들은 드리프트 아주 신나게 멋있게 오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휴일 날 네. 여기 와서 오는 5시간 만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주행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제대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서킷에서는요 사실 드리프트 안 하시는 게 예의예요. 맞습니다. 그 네. 서킷에서도 드리프트를 금지시키고 예,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노면 상태를 또 상하게 또 하고요. 네, 네. 다른 차의 위협도 되고. 네. 예, 그래서 드리프트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따로 있어서 인제 오시면은 드리프트 스쿨도 또 네. 그 배우실 수 있고요. 지금 차체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 있긴 한데 여기도 뭐가 뿌려져 있긴 했어요. 지금 이게 아이언 프라이머 같은데요. 네.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그 아이언 강판으로 완전히 다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 아이언 프라이머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뿌려져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네, 뭐 별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차이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조금 이게 그 선명하지 않은 게 뭔가 프라이머 작업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유럽차처럼 그 위에 또 뭐가 뿌려져 있는 그런 거는 아닌 네. 거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다 감싸져 있기는 하네요. 네. 타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운전석 앞 타이어입니다. 이게 바깥쪽이고요. 우리가 트랙 네. 갔다가 와서 네. 외부로 이제 한 6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네, 네. 타이어가 지금 트랙을 탄 바로 그 직전 상태는 아닌데 네. 보시면 이렇게 똥들이 네. 생겼다가 이게 달아 없어지는 그 네,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싹싹 이쁘게 밀려서 자, 여기서 보시면 올랐다가 쑥 들어갔다가 올랐다가 톱니처럼 이렇게. 예, 예. 그거는 뭐냐면 이 타이어가 옆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우개처럼 예, 똥들이 예, 생겼죠. 예, 예. 네. 요런 게 생기면 근데 이제 얘가 개언더면 네. 날이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날 선 건 없어요. 네. 예. 그거는 없어요. 차가 옆으로 쭉 밀리면서 네. 중심 제대로 자세 잡고 그냥 쭉 밀렸다는 거예요. 앞바퀴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차가 좋은 거동을 보여줬다, 뉴트럴한 성향을 보여줬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후륜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서 솟았다가 네. 들어갔다가 솟았다가 들어갔다가 솟았다가 들어갔다가 하거든요. 얘도 옆으로 쑥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륜과 후륜이 지금 이게 똥이 많이 지워져서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았죠. 예, 네, 우리가 네. 한 트랙 주행하고 나서 한 60km 이상을 주행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네, 네. 근데 탈거, 그러니까 트랙에서 딱 나왔을 때는 네. 전륜과 후륜에 네. 비슷한 이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전륜 후륜의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